바로 갈게요.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연자분이 방송에 오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연이 디테일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사자가 없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무언가 답을 찾으려 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여 사연을 적어봅니다. 주작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블로그 글도 남겨주셨고, 저는 약 6개월 전 암을 판정받은 암 환우입니다. 이후 이어질 말들을 추스리면 금방 병명까지 유추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만 직접적인 병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야기를 위해서 제 상태를 얘기해야겠죠. 수술은 원활히 잘 받은 상태이며 항암은 받지 않았습니다. 5년 생존율, 완치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관해율이라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85%에서 90% 정도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원래 체중이 100kg은 넘어가는 거구였는데 수술 및 후유증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지금 69, 70을 간신히 지키고 있네요. 회사는 3개월의 휴직 후 말짱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죠? 저도 참 놀랍습니다만은 현재에 와서는 완전히 온전하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고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거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평생을 뚱뚱하게 살아온 제가 살이 빠지면서 외견이 나름 말짱해지기도 하고 직장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곳을 다니는지라 천생 해보지도 않았던 소개팅이 몇 건 들어오게 되네요. 모쏠까지는 아니지만 연애 경험이 거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겜돌이 너드인지라 당혹스럽고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 상황을 모르는 조금은 거리를 둔 지인은 왜 거절을 하냐는 말들이 오고, 제 상황을 아는 지인 몇몇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있다가 하겠느냐, 5년 뒤면 나이가 40대에 가까워지는데 라고들 하네요. 제 상식선에선 결국 소개팅이라는 것의 최종 목적은 연애로 향하는 것인데 지금 제 몸 상태에서 저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소개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제 걱정일런지 혹은 제 상식선의 예를 다하는 편이 맞을지 갈등이 됩니다. 다른 분들 그리고 하람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함에 글을 남겨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거든요. 일단 하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개팅, 번따 또는 이제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만남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 옆에서 나보고 연애 경험 45일이라 그러는데 지금 와이프랑 연애한 게 45일이라는 거지 내가 다른 연애 경험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사연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쏠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자가 이제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나 좋아하나? 하면서 손자까지 보는 거.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런 의도들 또는 만남들, 자리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진짜 별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체감을 하면서부터 조금 더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양가적인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 설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에서 띠비였죠. 띠비에서 올린 영상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20대 연애, 30대 연애 차이. 20대 자기야 여기 너무 분위기 좋다 어떡해 뭐 어디 앉을까 이제 우리 뭐 먹을까. 30대 저기 창가 자리에 앉을까? 그래, 뭐 먹을래? 나는 솔직히 이렇게 점점 자극이라든가 아니면은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만큼 타오르는 뜨거운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식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재미없어져요. 영화를 보면서 울 수 있고 연애를 하면서 감동할 수 있고 너무나도 설레가지고 두근거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평탄해집니다. 맞아, 이제 감정보다는 정으로 살거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래 뭐 얘랑 헤어져도 적당히 또 비슷한 급의 다른 사람 만나겠지.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싫거든? 근데 약간 이렇게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하면은 힘이 들어가거든?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어떤 큰 박스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를 모르고 하려고 하면은 힘 빡 줬다가 뭐야 하면서 가볍게 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잉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상대방 입장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자기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았을 때의 행동거지라던가 제스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소개팅 자리가 끝나고 잘 안 됐다고 했을 때 그게 먼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너는 얼마나 연애를 잘했길래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도 이렇게 쿨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한번 좋으면은 사족을 못 쓰는 스타일이었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들이박아가지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면 바로 연애로 가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저를 이제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조언 드린다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론상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게 있어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연애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요령들은 생기긴 하더라.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연애를 해봤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미 부여 많이 하고 이제 끌려다니는 연애를 한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갑이 돼본 적이 없어. 진짜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갑의 연애 또는 비슷한 상황이 한 번쯤은 있어야 주도권을 가지면은 시야가 아예 달라지는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오들오들 떨고 불안에 떨었던 것들이 얼마나 촌스럽게 보이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오히려 정말 매력이 없다. 저도 이제 20대 중반까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연애를 했든 아니면 연애로 이어지지 않았든 누군가가 나를 먼저 좋다고 하는 경험들이 조금 더 겪어보면서 시야가 좀 많이 달라졌어. 내가 상대한테 애정을 갈구하느라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연민의 감정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 연민이라는 거는 절대 호감, 애정, 매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연민은 연민이다. 그리고 때로는 연민의 그 뒤편에 불쾌함, 부담감이 따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연자분이 어떤 그런 소개팅에 대해서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뭐 이게 자기의 몸 때문이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겪어봐야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하다 보면은 천천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기간에는 여자를 만나려고 진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번따를 하든 소개팅을 나가든 소개팅 앱을 쓰든 아니면은 뭐 소모임에 나가든 진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어떻게 됐나요? 성공률은 당연히 낮았지.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성공률이 낮았으니까 그만큼 트라이를 해야 됐던 거야. 그만큼 트라이를 해서 그 낮은 성공률에도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몇 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사연자분한테도 조금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됐던 것 같기도 해. 좋은 배우자 어떻게 만나나요? 일단 연애를 시작하세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많이 일단 시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연애하는 텀이 짧아져요. 처음에 연애하고서는 몇 년, 그 다음에는 몇 개월, 그 다음에는 네, 바로 이제 결혼에 골인해버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애에 있어가지고 평생 운이 있어요. 네,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은 안 오더라고. 내가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변에서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좀 많이 겪어본 걸걸요? 한 번도 연애할 기회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님들이 모르는 거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씨 걔 나 좋아했었나? 보통의 경우에 아니 남자들이 여자가 호감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모르더라. 저를 예시로 든다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좀 기막혔던 사연이 있어요. 어떤 애가 이상하게 나를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내가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복 두고 왔다고 하니까, 다른 반이었거든요. 자기 체육복을 입겠니? 말이 되냐? 여자의 체육복을 내가 입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그걸 몰랐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근데 나는 그때 몰랐어.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미친 새끼. 그리고 걔한테도 좀 미안하지. 그 정도로 티를 했는데 못 알아줘? 맞아. 근데 눈치 없으면은, 특히나 이런 연애 세포들이 부족하면은 모릅니다. 경험이 부족한 남자들이 특히나 더 그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뭐 결혼했다 뭐 그래가지고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님들도 결혼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연애를 해야 하지 지금 기만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모든 분들도 한 번쯤 기회가 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지. 확실히 연애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 작은 포인트를 잘 잡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설렘은 줄어드는데 그만큼 연애를 더 잘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능숙해집니다.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렐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설레는 감정들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용하는 거는 경험이 많고 능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도 연애로 이어지든 아니든 간에 일단 나가보셨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단순히 살이 빠졌기 때문에 소개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소개를 받을 운이 있는 시기인 거고, 그리고 소개를 받기에 적절한 나이니까요. 지금 주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나면 만약에 이제 진짜로 완전 완치가 되시면은 이제 몸 상태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상대에게 피해가 될 일이 없으니까 소개를 받아볼까? 힘들걸? 물론 그때도 될 수도 있죠, 능력이 되면. 근데 확실히 30대 초반보다 30대 후반이 훨씬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 이거가 편집본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앞에서 생략된 내용이겠지만 유통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우성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병헌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많이 애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는 부분이죠. 특히나 남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만 합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생물이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완벽한 준비, 완벽한 조건이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사연자분 사연 읽으니까 바로 채팅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이타적이에요. 사연자분이 너무 착해요. 근데 이 착하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제 살 깎아먹는 식으로 착하다고 느껴져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내 몸 상태 때문에 상대방한테 피해가 될까봐 나의 예의를 차리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 나는 그게 너무 호의적으로 들려요. 저라면 몸 상태 때문에 상대가 불편할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몸 상태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소개팅을 망설인다고 하면은 그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 상태가 상대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아니, 내 상태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할까봐. 아, 사람은 너무 좋은데 몸 상태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어떤 트라우마가 될지, 그런 것들. 맞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로 본인이 느낄 정도 노력도 한번 해볼 경험이 필요함. 뭐 그거는 이제 앞에서의 맥락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가 연결되는 부분도 그거예요. 처음부터 자기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실까봐 걱정돼. 나는 사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긴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 나 사실 이런데 이래도 나랑 연애할 수 있겠느냐로 가는 게 맞지. 누가 소개팅 만나서 이제 한번 소개보고 견적 좀 보려고 하는 자리에서 아, 제가 사실 몸이 진짜 안 좋아서요 라고 말을 하면은 당연히 거부감부터 들죠. 그래서 나는 이건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 상대도 그럴걸? 소개, 이제 서로를 알아보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숨기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실 제가 신체에 어떤 결함이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사실 술을 되게 좋아해요. 아, 사실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무 시간이 낮밤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얘기부터 소개팅에서 누가 하냐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들을 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한테 호의적이기 때문에 상처를 더 크게 받을까봐 더 걱정인 거고요. 상대방한테 선택의 기회도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평생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소개팅 1회, 2회, 3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로 연애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결국에 상대한테 민폐 아닌가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대체 연애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모델 중에서 김우현 씨가 있거든요. 유명하신 분이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무모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연애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 명동, 압구정 다 돌면서 번호 따라. 그거 해보지 않고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상대가 싫어하면 어떠냐? 상대가 싫어할 거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적을수록 상대방이 그런 불쾌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의 결정판이 뭐야? 내가 좋아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거절받는 너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자존감 상처받는 너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너가 상처받는 게 나아 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근데 연애를 트라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솔직히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납득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이 내가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어. 맞아, 상대방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 반응에 상처받을 본인을 걱정하는 게 속마음이다. 맞아.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과연 너가 그만큼 이타적일까? 그냥 너가 상처받기 싫은 거를 상대방을 걱정한다는 걸로 포장하는 거 아닐까? 약간 그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뭐 가가지고 싸대기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고백을 했다, 연애를 트라이했다, 그게 잘못이냐? 그래,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 상대가.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그 정도로 큰 잘못이냐? 죄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맞아,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부터 솔직해져야 돼.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그 다음에 연애로 이어지더라도 그걸 잘할 수가 있지. 요즘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거에 너무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봐. 비단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얘기죠. 저희 형도 이전 연애 때 지병 있는 거 밝혔다가 상견례 이후에 헤어졌는데 지금 형수님은 절대 놓치기 싫어서 결혼 후에 지병 있는 거 말했더니 오히려 더 보듬어줘서 사이가 돈독해짐. 사실 저건 진짜 위험한 거긴 해요. 결혼하고 지병 있는 거 하면은 이혼 사유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조심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저렇게 했다는 거를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사실 그겁니다. 저라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서 들이받고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좀 꺼림직해지고 거부당할까 그런 것들이 두렵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특히나 만난 다음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찌질하게 굴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연애에 성공하지부터 거절당했을 때는 오히려 비교적 쿨하게 물러서는 편인데,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제가 진짜 그 찌질이 극치거든요.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져요. 나라고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내 스스로가 좋아서 그러는 걸까? 아니요. 진짜 좋으면은 못 놓쳐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놓치기 싫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언제나 옳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실 때 내 지병 때문에 감정 상할까봐 걱정이 된다. 나는 과연 진짜 이 사람 안 잡으면 나 평생 후회하겠다 라는 사람을 만나도 같은 생각을 하시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그렇게 본인의 착하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바꿔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본인이 저울질하시기에 내가 상처받을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소개팅이라는 게 그거에서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좀 상처받고 거절당하더라도 감수할 만할 것 같아요, 좋은 기회니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시고, 만약에 그런 걸 겪기 싫다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상처 받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게 반복되고 했을 때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그 거절, 상대의 상처 주는 평가 이런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남의 평가라는 거. 그래, 내 상사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무섭겠지. 근데 특히나 소개팅? 내가 상대를 언제 받고 또 언제 볼 건데, 여기서 잘 안 되면 그냥 평생 볼 일 없는 남남이에요. 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남남이에요 라고 하기 때문에 소개팅 과정에서 진상 부리고 침투해 뱉고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냥 서로 어떤 좋은 가능성을 보고 만난 자리에서 거절당하는 게 자기한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존감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맞아, 본인을 위해서 이기적인 용기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별거 아니다 라는 마인드들도 필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 요거는 좀 더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설령 연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본인을 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소개팅하고 그런 것들이 늘상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건 아니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한 것으로 어쨌든 이성적인 호감도 가져보고, 잘 안 되더라도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 소개팅의 끝이라는 게 거절당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 당신이랑 연애는 못하겠어요 가 아니라, 그래요, 진짜 너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연애로 이어질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회 나중에 뵙시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자기 인생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연자분 쾌차하시고요. 꼭 별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은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소개팅 외에 모르는 사람이랑 1대1로 대화를 진하게 해볼 일이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해외 문화에서 되게 부러운 게 그거거든요. 그냥 펍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쭉쭉 하는 거. 그래, 가끔 택시기사님들이 말 걸어주실 때 그때는 좀 길게 얘기할 수 있긴 하다. 근데 그때 아니면은 낯선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서 진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진짜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스몰 토크들 또는 아니면 생각보다 또 깊은 이야기들. 왜냐면 다시 안 볼 사이니까 오히려 깊은 얘기를 쉽게 꺼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직장 동료고 하면은 내가 말했던 깊은 사연들을 말했을 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꺼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낯선 사람들은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정말 하루짜리 썰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소개팅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요. 대화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제가 이렇게 파티를 여는데 솔직히 제가 별로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관심사 또는 유하람이라는 공통 관심사 가지고 모이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통 관심사로 떠들 수 있는 거 정말 목에 말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티를 계속 여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사연 읽기 그리고 상담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세요. 계속 다루도록 할 겁니다. 사연이 들어오는 한.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